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자율도 높고 안전하게 돈을 굴릴 수 있는 현금 계좌의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돈이 조금 있는데 은행에 놔두면 뭔가 아까운 느낌이 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것이 은행에 있는 체킹 계좌를 많이 씁니다.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할 수가 있고 별도로 제약이 없는 이런 계좌가 체킹 어카운트가 되겠는데요. 어느 정도 목돈이 있는데 이러한 체킹 어카운트에 놔두면 이자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텍스 리턴 시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좀 돌려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러한 분들은 돈을 안전하게 놔두면서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없는지 알아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HYSA, CD, MMF, 아이본드 등 여러 개의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이러한 상품이 대부분 줄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좌가 어떠한 계좌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요. 이러한 현금성 계좌에 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품으로 선택을 하면 좋은지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열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눠봤는데요. 우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난이도 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YSA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의 줄임말이라고 하면요. High Yield Savings Account, 높은 이자를 받는 저축 계좌가 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돈을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체킹 어카운트가 있고요. 어느 정도 이자를 주지만 입출금하는데 제한이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세이빙은 세이빙인데 앞에 하이힐드가 붙었으니까 조금 더 이자를 잘 쳐준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HY 세이빙스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는 큰 은행의 경우에 안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하이힐드 세이빙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 은행이라든가 조금 더 규모가 작은 은행, 그리고 크레딧 유니언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데서 제공을 안 하면은요,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셔서 제공하는 곳이 있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하이힐드 세이빙 같은 경우는 온라인 은행에서 많이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널드 월렛이라든가 뱅크레이트 등의 사이트를 통해서 HYS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얼마 이자를 주는지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BMO 은행, 소파이 은행, 랜딩클럽 이런 거 대부분 다 온라인 은행이니까요.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이러한 큰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 뭐 소파이, 랜딩클럽 같은 것들은 큰 회사기 때문에 안전한데요. 혹시라도 검색을 하다가 광고성으로 나온 그러한 링크를 클릭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리뷰 같은 것을 잘 보시고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2024년 2월 중순 기준으로 하여서 5% 가까이 주는 이러한 은행들도 나오니까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이름이 있는 은행을 선택을 하셔서 이 계좌를 열면 되겠습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일반 세이빙스 계좌는 0.57%의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같은 곳에서 세이빙스 계좌를 열면 이 정도 이자만 주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온라인 은행에서 제공하는 하이 이어드 세이빙스 어카운트 경우는 5% 가까이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거의 9배, 10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되겠거든요. 어느 정도 목돈이 있으시고 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요. 이러한 하이힐드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HYSA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은행이나 신용조합에서 주로 제공을 합니다. 역시 은행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FDIC라고 해서 혹시라도 이러한 온라인 은행이 잘못되면 어떨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대부분 이런 FDIC 보험이 되어 있거나 그리고 신용조합 같은 경우에는 NCUA라고 하여서 다른 쪽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험이 가입된 은행 그리고 크레딧 유니온을 이용을 한다면요. 조금 더 안심을 하셔서 여러분의 돈을 맡기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을 되어 있을 때는요. 대부분 25만 달러까지 은행에 문제가 있어도 보험에서 개런티를 해주기 때문에요. 조금 더 안심하면서 돈을 맡기셔도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지만 HYS에는 변동금리를 따라갑니다. 지금은 5%의 이자율을 제공하는데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면 4%, 3% 이런 식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인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하이힐드 세이빙스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번 돈을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안 쓰고서 가만히 놔둘 돈이면 괜찮은데요. 지속적으로 돈을 인출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면요. 이러한 인출에 제한이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는 여러분의 목적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행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이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세금 혜택이 없으니까요. 이후에 소개시켜드릴 제품 중에는 어느 정도 세금 혜택을 받는 이러한 상품들도 있거든요. 소득이 높아서 세율이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은요.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알아볼 상품은 CD가 되겠습니다. 줄여서는 Certificate of Deposit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은행을 방문하여서 업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현금이 있다고 했을 때 CD 계좌를 열 것인가 이렇게 권유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기 예금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돈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이 바로 CD가 되겠습니다. 2024년 2월 중순 기준으로 CD 이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역시 뱅크레이트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말커스 은행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드만삭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은행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5.25% 정도 제공하고 있고요. BMO 은행 같은 경우 5.30 그리고 폴브라이트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름은 잘 모르는데 아마 온라인 은행 같아요. 여기에서는 5.30%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CD 같은 경우에 또 잘 알아보셔야 할 것이 그냥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니멈 디파짓이라고 해서 특정 금액 이상을 입금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커스 같은 경우는 500달러를 넣어야 되고요. 폴브라이트 은행 같은 경우는 1000달러를 넣어야 되는 미니멈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텀이라고 하여서 언제 만기가 되는지 이 만기 날짜도 각각 다르니까요. 단순히 이자율만 보시지 마시고 이러한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금액 이상, 어떤 기한 이상 잘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께 맞는 상품인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CD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2023년 2월 기준으로 하여서 대부분 큰 은행의 일반 세이빙스 계좌가 0.57%의 이자를 제공하는데요. CD 같은 경우에 그 기간 동안에는 돈이 완전히 묶이기 때문에 이전 설명드린 하이힐드 세이빙 어카운트보다도 조금 더 이자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5% 혹은 5%보다 조금 더 돈을 주는 상품을 손쉽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역시 대부분의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FDIC 그리고 NCUA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만기 상품이 있으니까요. 적게는 3개월부터 많게는 1년, 2년, 3년까지 조금 더 길게 가는 상품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캐시가 정확하게 3개월 동안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1년 동안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면요. 좋은 이자율의 만기 상품을 사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절대 돈을 뺄 수 없는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 페널티 CD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의 페널티 없이 돈을 뺄 수가 있겠고요. 페널티가 있는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돈을 내시거나 이자율을 포기하시면요.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약관이랑 조건을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CD에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CD가 콜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콜 옵션이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요. 은행에서 받는데 높은 이자로 2년짜리를 제공하였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이자율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 높은 이자율로 계속 주는 것이 손해니까요. 콜 옵션이 가능한 CD라고 하면은요, 이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다 돌려줌으로써 CD를 캔슬해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예금하는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콜 옵션이 없거나 콜 프로텍션이 되는 상품이 저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품이 되겠고요. 짧게는 3개월, 많게는 몇 년까지 돈이 그대로 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화하기에 조금 어려운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화를 하려고 해도 이러한 CD에서 만기되기 이전에 돈을 찾아야 될 때는요, 페널티를 물어야 될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잘 알아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D 상품이기는 한데요, 뱅가드, 피델리티, 찰스 슈왑 같은 이러한 투자회사에서 살 수가 있는 브로커드 CD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CD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은행 계좌에서 CD 계좌를 직접 열어야 되지만요, 브로커드 CD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이미 피델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 피델리티에서 CD 메뉴로 가셔서 이렇게 픽스드 인컴 반드 CD 메뉴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 가셔서 CD 상품을 검색을 하면은 각 은행에서 발행하는 CD 상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JP 모건에서 발행한 5.2%짜리, 그리고 키시뱅크와 웨스트뱅크에서 발행한 5%짜리 이러한 상품이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은행에서 발행한 CD를 큰 금액으로 가져와서 투자자들에게 작게 나눠서 파는 것이 바로 브로커드 C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CD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거래은행이 아닌 곳에서 따로 계좌를 만드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한 점이 있겠고요. 단순히 한 군데 은행이 아니라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를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로커드 CD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올린 영상은 제가 위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요.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CD라고 해서 무조건 은행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용하는 브로커리지 계좌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이도 중상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High Yield Savings Account, 그리고 CD 계좌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은행을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난이도 중상품은 단순하게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 중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니마켓 펀드 MMF가 되겠습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이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MMF에 관해서 관심이 가지고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머니마켓 펀드 역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조를 해주시고요. 이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펀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적은 이러한 상품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최근에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된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 머니마켓 펀드 역시 현재 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 펀드라고 했지만 이미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뱅가드 피델리티에서 브로커리지 계좌를 가지고 계시면요. 캐시가 들어가는 기본 캐시 계좌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XX자로 끝나게 되는데요. 뱅가드 경우에 VMFXX,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 SPAXX, FZFXX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로 거래하는 주 거래 은행에서 투자를 하려고 피델리티 뱅가드로 돈을 옮겼다고 했을 때요. 돈이 머무는 바로 그 펀드가 머니마켓 펀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피델리티의 브로커리지 계좌 같은 경우에 돈이 가면은 피델리티 트리저리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FZFXX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돈을 이체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머니마켓 펀드로 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이체한 후에 돈이 제대로 이러한 펀드에 쌓여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에 별도로 인출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킹 계좌를 가지고 계시면요. 피델리티로 돈을 옮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피델리티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돈을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이런 이체 제한도 없고요.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요. 이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는 계좌에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달러짜리 펀드를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즉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FDIC 같은 그러한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위험한 상품이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뱅가드 피델리티 같은 규모가 큰 회사에서 운영하는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하고요. 이 안에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안전한 채권이 들어가 있으므로 혹시라도 투자가 잘못되거나 하는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이자를 얻을 수 있는 난이도 중 두 번째 상품은 바로 채권의 한 종류가 되겠는데요. 채권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트레저리 펀드,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뮤니시펄 펀드,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회사 채권 코퍼레이트 본드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로 연방정부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트레저리 펀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아이번드, 단기 채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트레저리 디렉트 웹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 연방정부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직접 살 수 있는 공식 정부 사이트가 바로 트레저리 디렉트.gov가 되겠는데요. 이 미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주 정부세가 면세되는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 중에 단기 채권을 빌이라고 하고요.
중기 채권을 노트 그리고 장기 채권을 펀드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 트레저리 빌 단기간에 만기가 되는 것을 보시면요. 13주 만에 만기되는 거, 26주 만에 만기되는 거, 4주, 8주, 17주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기 채권이 있는데요. 현재 이자율을 보면 5.38, 5.28, 5.39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5%를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이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데다가 주정부 소득세가 면세가 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시고 그 소득세를 내야 되는 주에 사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되겠는데요. 연방정부 트레저리 디렉트.gov에 가셔서 계좌를 만들어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 정부 웹사이트 경우에 여러분들이 흔히 이용하는 은행이랑 증권회사와는 달리 조금 이용하기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웹페이지도 바꾸고 하면서 조금은 보기가 수월해졌고요. 한두 번 이용해 보시면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아이본드 사는 것들이나 이러한 트레저리 빌 사는 영상을 참조를 하셔서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자율도 높고 면세 기능이 있는 이러한 연방정부 채권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난이도 상상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난이도 상상품으로는 제가 뮤니시펄 펀드, 즉 지방정부 채권을 골랐는데요. 지방정부 채권 같은 경우에 직접 사는 것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대부분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이 뱅가드 피델리티 찰스 슈왑 브로커리지 계좌를 이용하여서 직접 뮤니시펄 펀드로 가셔서 상품을 골라서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직접 지방정부 채권을 사실 때는요, 쿠폰율, 즉 이자율이 얼마인지, 언제 발행한 건지, 지금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건지, 대부분 웬만한 지방정부에서 제공한 것들이면은 뭐 AA, 트리플 A 같이 탄탄할 건데요. 다른 에이전시 같은 데서 제공한 것이 올 수도 있으므로 조금 더 주의 깊게 검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것이 조금 까다롭고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 상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게 이렇게 뮤니시펄 펀드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은요. 아직까지 5% 정도의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면서 단순히 주정부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연방정부 소득세까지 면세가 되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방정부에서 제공한 채권을 샀을 경우에는요, 주정부 소득세만 면세가 되지만요, 이렇게 지방정부 채권으로 내려오게 되면은요, 지방정부 소득세, 즉 주정부 소득세도 면세가 되고 연방정부 소득세까지 같이 면세가 되니까요.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에서는 따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자 소득에 관해서 세금을 줄일 대로 줄여보겠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지방정부 채권 옵션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느냐? 별도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실 분들은요, 뱅가드 피델리티 등의 계좌를 이미 가지고 계시면은 머니마켓 펀드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목돈을 가지고 있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사를 갈 건데 그때 쓸 다운페이다. 돈을 모아놨는데 6개월 뒤에 여행 갈 때 쓸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으실 분들은요. 트레저리 본드를 선택을 하셔서 높은 이자도 받으시고 주정부 소득세를 어느 정도 면세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브로커리지 계좌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별도로 다른 웹사이트에 가셔서 또 계좌를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복잡하고 싫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거래하는 은행의 CD를 살펴보시고요.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자를 비슷하게 쳐준다고 하시면은요. 이러한 CD를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전하면서도 5% 정도의 이자를 주는 현금성 상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선호도에 맞게 좋은 상품을 고르셔서 높은 이자의 상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